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여러분에게 현장 정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 등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080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인 가산디지털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2021년 3월 31일 도심공공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수원 방면과 7호선의 환승역으로 강남고속터미널까지 30분 정도에 도달할 수 있어 교통은 양호한 편이며 역세권 입지임에도 70년대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지정으로 고밀개발이 불가능하였으나 2019년 4몰동 지구가 폐지되어 고밀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주변에 국가산단인 쥐밸리와 동북측의 남부순환로가 위치하여 도시공간 구조가 단절되며 개발되지 못한 채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소토지 비율 등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민주도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상황으로 공공참여의 고밀복합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된 곳입니다. (2021년 2월 4일) 도입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직접 시행을 맡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신속한 인허가와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통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윈윈 모델로 주목받았지만 도입 3년이 되도록 지정된 구역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3080 도심공공복합사업은 2021년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24년 9월 20일까지 3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올해 1월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을 개정했고 24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개정 법안에 따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기존 방식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도 3에서 4년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도심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진행하는 방식이었기에 속도는 빠를 수 있으나 촘촘한 대책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었기에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많았고 여기저기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임장한 이곳의 면적은 51,497제곱미터이고 조합원수는 약 310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80% 이상이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세대 빌라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역세권 재개발이나 신속통합계획 등의 민간 재개발로 진행하여도 노후도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기존 후보지의 경우 매물 거래가 중단되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고 제대로 된 사업 진행 계획 없이 후보지로 묶어놓는 바람에 주민들 간 찬반 갈등만 격화되고 있어 주민 불만이 상당합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조합 주도의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LH 등 공공이 주도해 직접 주민의 토지를 수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아파트 등 신규 건축물 현물로 보상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배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면서 시세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의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고 감정가의 경우 시세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고 사업구역 내 주택이 아닌 상가 소유자들은 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국토교통부는 22년 12월 23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선정된 1에서 8차 후보지 중에서 총 21곳의 지정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중 서울 지역은 은평구 세전역, 동대문구 용두, 청량리역, 강북구 수유역 남치길, 강북구 수유역 남치기, 강북구 삼양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 강북구 미아역 서측,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동측,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북측,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관악구 봉천역 서측, 봉천역 동측 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주민 동의율 30% 미만인 곳들로 주민들 간 이견 차이로 후보지 지정이 철회된 바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30%에 못 미쳐 사업 진행이 어렵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도 막혀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돼 왔던 곳입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구역도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반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가산디지털역 구역의 도심복합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지난 22년 3월 말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가산역 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반대자들은 23년 10월 법무법인을 초대해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이 아니며 아파트 현물보상을 해주는 사업이라는 점, 현물보상을 위해선 일정 가격 요건을 갖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그때 가서 현물보상이 주어진다는 점, 사업기간도 다른 지역 사례를 근거로 LH가 발표한 6년이 아닌 10년 이상 소요할 것이다라는 점,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기간 동안 이주비 등 대출금 고금리 이자 비용, 수용 방식에 따라 진행되는 감정가 역시 민간 재개발보다 덜한 금액으로 저평가될 수 있는 소지, 추가 분담금, 고금리와 아파트 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개발 이익도 일반 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위해 쓰여진 반면에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LH가 외부 SOC 확충, 특수상황의 토지 소유자 지원, 세입자 및 영세상인 지원 등 토지 등 소유자와 무관한 공익사업의 70%를 지출하는 점, 임대와 분양이 한동에 섞여 사는 소시얼 믹스로 인해 아파트 단지 가치가 하락할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 등의 보완 주문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산디지털 단지역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가산역세권 비상대책위원회는 21년 8월 금천구청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한 바 있으며 비대위 측에 따르면 후보지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310명 중 125명이 사업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없이 지자체 추천만으로 후보지 선정이 이뤄졌고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심복합개발 후보지는 투기 차단을 위해 21년 6월 29일을 권리산정일로 하고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주택을 현금 청산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도 6월 29일 이후 주택을 구입했다면 현금 청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문가들도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후보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곳이 없으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지역만 사업을 선별하고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주도 방식에 따라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심복합 사업에 반대하는 한 주민 관계자는 1년 가까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등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서울 지역의 핵심 권역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입지가 우수한 지역,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을 선별해 재개발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매물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의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